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편의점 장윤선. 네, 고발뉴스 이상호. 네. 네, 뉴스공장 박현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 어딘가요? 어디냐면요. 네. 저는 처음 와봤어요. 총리관저. 네, 네, 관저. 선배 저 마이크 있으니까 네네. 선배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사상 최초로 음흠. 네, 삼총사가 네. 일본 동경 현지에 취재를 왔는데요. 총리 관저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국회고요. 국회 한쪽에 이제 총리 관저 사무실이 예.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제 요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예. 이거 엠바고이기 때문에 네네.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 저희 산책 한번 와봤어요. 점심 네. 먹고. 그렇습니다. 네. 예. 점심은 맛있게 네,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네. 급하게 네. 먹었어요. 급하게. 아주 사실은- 비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원래 정상회담 일정이 이렇게 빡빡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회담 취재는 처음 와보는데 과거에 이제 외교부 출입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다자회담, 양자회담 이럴 때 취재할 때도 보면 대체로 회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빡빡하진 않은데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오늘 대통령 오늘 일정 중에 오찬 회동을 제일동포 대통령께서 오늘 일본에 도착하셔서 네. 환대를 받은 뒤에 제일동포 간담회를 네, 참석하셨죠. 참석하시고 했던 말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네. 그리고 우리가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제일동포 분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라고 예. 하면서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특히 그 이를테면 제일교포 학생 간첩단 사건 뭐 이런 등등 해서 맞아요. 80년대 정말 고통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국가 차원에서 첫 사죄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 저는 또 감동받았던 게 그 네. 만찬 이제 모두 발언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제일 동포들께서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너무나 도와주셨다. IMF를 비롯해서 올림픽 뭐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서 네. 특히 이 일본의 주일 우리 대한민국 공관 공관이 10개 중에 네. 무려 9개가 9개를 우리 교민들께서 정말 어렵게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들어줬다. 감사하다라는 세상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분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근데 좀 뭉클하네요. 그죠?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1945년 해방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한국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일본에 남아서 살면서 터전을 이루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계신 우리 제일동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차별 너무 많이 그럼요. 차별을 네.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러움도 많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해서 함께 위로하고 만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댓글창에 이상호 기자님 환영한다 뭐 이런 댓글이 원래 예. 다른 방송을 잘 안 나오는데 예. 유튜브 저널리즘 멋지다 막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35도입니다. 네. 너무 더워요. 여기 실제로 습하고 완전 더운데요. 네. 저희가 또 지금 집회하고 계신 우리 또 네. 운동가 분들,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환경운동. 그쪽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뭐 중요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이 동북아 한반도 관련된 뭐 북핵 포함한 그런 안보 이슈들이 상당히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또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 묻는 4개 일본 현지 매체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 외교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거 얻고 또 통 크게 일본에도 선물을 줄 거지만 그 역사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 나머지는 뭐 겹칩니다. 지역 경협 기구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랑 네. 이른바 이제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이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한일 관계가 기존과 달리 좀 더 견고한 네. 실용 동맹 수준은 아니지만 협력체로 발전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간절히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요구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일본 정부의 선물을 준과 동시에 단호한 선을 긋고 있는 이 대통령 정부의 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어떤 그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이틀간 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있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 먹었기 때문에 네, 기대됩니다. 오늘 갈 길이 저녁까지 멉니다. 예,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또 어떤 현안들이 더 터져 나올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네. 그리고 그에 앞선 실무회담 단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수산물 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면서 그 무단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심지어 대통령 우리 세금으로 홍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랬던 적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할지, 근데 단호하게, 네. 앞서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총리 관저 앞이에요. 네, 저희 뒤편에 그리고 보이는 뒤편에 데가 총리 여기가 관저죠. 일종의 이제 네. 일본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처음 와봤는데 박형원 기자도 처음이죠. 저도 처음입니다. 저만 처음은 아닌 거죠. 네,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네. 정치 근데 1번지 어디랑도 여의도와는 달리 예. 먹자 느낌이 골목이 굉장히 하나도 달라요.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도로가 깔끔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 전에 여기서 보도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일본 정보경찰로 보이는데 네. 뭐 괜찮다고 저희 같으면은 왜 하냐 어디서 왔냐 뭘 찍냐 도리어 이건 찍으면 안 통행에만- 된다. 통행에만 장애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만 방해가 안 되면 얼마든지 방송해도 좋다. 우리가 그걸 한국보다 판단할 권한이 없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예. 그거는 사실은 그만큼 시민사회가 죽었기 때문에 어. 통제할 만한 집단적 시위가 그동안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민주주의가 예. 침체돼 있다는 그렇게 볼 수도 반증으로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일본 민영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20년차 저널리스트 PD 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한국의 K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한당이 너무나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파워풀한 정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걸핏하면 그냥 국가 권력을 박근혜도 한번 윤석열도 한번 어마어마한 온 거죠. 국민이 사실 광장으로 제가 2017년에 촛불 혁명을 수출하는 심포지엄이 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 네. 제가 고발뉴스에서 단독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와. 그때 이제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정말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고 기득권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것은 네. 다름 아닌 언론의 수구화, 보수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은 어떤 균열입니다만 기득권 보수 매체 중심으로 편제된 청와대 기자단에 부족합니다만 여러모로 우리 껴서 네. 이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시작이지만 예. 이게 큰 변화를 위한 나비의 날개짓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네.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민주정부 많이 거쳤지만 이렇게 작은 매체들 유튜브로 기반으로 하는 물론 이제 겸공 굉장히 큰 회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작은 언론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기득권인데 쉽지 않죠. 이 벽을 사실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처음으로 깨트려 준 거고 여긴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의 단초를 연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 삼총사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길을 열면 그 다음에 늘 이상호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일을 해야 된다. 예, 말씀하셨는데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일을 예. 한 달 남짓 저희가 청와대 출입기자실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눈앞에 당리당략이라든가 작은 소탐대시라는 것이 아니라 큰 원칙 속에서 그야말로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뭐 사면 과정도 그렇습니다만 그 언론사 뭐 개방과 관련해서도 네. 대의 원칙 뭐 이를테면 정부에서 1조 3천억을 언론사에다가 퍼주는데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전혀 막 터무니없게 지원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중심축으로 옮기고 그게 시대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체 효율성에 따라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훌륭하지만 그때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겠다고 했다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거 왜 못하냐면 그 정략적으로 이것저것 정무적으로 검토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대통령실 기사가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많이들 보시나요? 네, 세 분 응원하러 가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세 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화이팅, 올바른 소리, 가짜 뉴스 잡아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 세 기자가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거수일투족 다 취재를 해서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다 보도해드리고 뭐 저희 셋이 무슨 뭘 숨기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투명 이셀프. 너무 투명하다. 가릴 게 솔직히 저희 배밖에 별게 없어요. 없네. 배는 좀 가리고 싶다. 예. 가릴 거라고는 이상호 선배 배뿐이다. 장윤선 배도 좀 가리겠다. 자, 저희가 배트리오. 네네. 네, 배트리오가 지금부터 좀 이동을 해서요.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수산물 개방 압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인데 한번 만나보러 네.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자. 야, 이런 거 좀 해줘야 돼. 이거 좀 확실히 근데 이제- 방송 기자가 오니까 달라요. 네, 저희는 잘 상상도 못하는 거를 이상호 선배가 야, 가자 막 반갑습니다. 뛰어가고 아, 예, 겁나. 야, 움직임이 있어요.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야, 그래도 여기에 한글로 후쿠시마 핵폐기 해양 투기 중단하라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아, 여기 캠페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 35도 35도 이 엄청난 직사광선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기에서 있습니다.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네, 빈변의 김영희 변호사님. 지금 35도 무더위에 지금 일본의 총리 관저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일단 아이고 너무 더우시죠? 네, 저기 계란 후라이가 되는 심정으로 계란 후라이. 또는 건져 구운 네. 구운 오징어가 되는 기분으로 서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아침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전체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은 완곡한 듯이 들리지만 사실은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입증하려면 모든 수산물을 잘라가지고 방사능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지금 뭐 보면 우리는 방사능 오염 생선을 먹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여기 핵 물고기. 네, 예. 우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유입니다. 예. 원자력 S5로 그동안 5년 동안 꾸준히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지적을 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솔직히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해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버리는 가장 싼 경로를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여기 보니까 태평양은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는 그 플랜카드를 써오셨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 마오닝 대변인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예, 저는 그 탈핵신문 편집위원인 김봉료라고 합니다. 네네. 아니, 몰염치도 유분수지 어떻게 오염수를 계속 내보내면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니 최소한 오염수라도 멈춰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오염수를 계속 버리면서 안 그래도 꺼림칙해 죽겠는데 무슨 수산물을 더 팔아 먹으려고 그렇게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너무 뻔뻔스럽고, 우리는 결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서 불안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한국에서도 일본의 요구대로 들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 부연해서 여쭙자면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 국가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오히려 일본 정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사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그 정권 교체가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따라서 일본이 요구하는 수산물 수입 체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2년 전 후쿠시마 해양 투기가 막 진행되기 직전에 한국에서 엄청난 반대의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이 문제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마라, 핵폐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야당으로서 사실은 그런 주장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뭔가 결정도 할 수 있고, 한일 정상회담 때 그때 당시의 입장이 내 입장이 이랬는데, 물론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한국 국민들은 이거를 여전히 우려스럽게 바라본다. 육상 처리의 방법이 없겠느냐.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네,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더 단호하시고 입장이 명쾌하시네요.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또 표시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이 안 보입니다. 네, 댓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은 절대로 허가하면 안 된다. 시민단체 분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발뉴스랑 100만 구독자 어서 갑시다. 네, 그리고 신뢰회복이 먼저다. 세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분들이십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오늘 처서인데, 오늘 처서래요. 오늘 처서인데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 갔다가 너무 더워서 사무실로 피신하여 취재 편의점 일본 현지 방송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조한경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그리고 샌드위치 콜라님께서 고리 원전 1호기도 전면 해체해야 합니다. 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산물 수입 금지, 이런 의견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사실은 많은 국제사회 일본의 어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렇게 소수로 오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아까 전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고. 네,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지금 일본까지 온 것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차기 수상으로 유력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난주에 와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수입 금지가 해제가 된다면 전 국민이 정말 발칵 뒤집힐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크게 관심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뉴스공장과 또 취재편의점과 고발뉴스가 또 뉴탐사가 와서 이렇게 현장을 취재해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아무리
기존에 유지되어 온 어떤 이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전쟁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는 왔고요. 아까 이제 이상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친일을 넘어서서 매국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많은 홍보비를 써가면서 유튜브라든가 뭐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KTX 광고 같은 걸 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산부에, 해양수산부에 많은 돈을 줘가지고 수산물을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오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푸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IAEA 보고서만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안전하다는 식의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본 정부의 나팔수보다 더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 2년 전에 국민 4만 명을 모아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침해한다. 왜냐하면 오염수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한테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맹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라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 안전과 관련된 이슈, 또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오늘 그 일본 쪽의 요구만 나와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투기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수입 금지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수조사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해결료 꺼낸 게 지금 사고 난 지 14년째인데 0.9g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880톤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뭐 2051년 폐로를 한다는 또 이거는 정말 그냥 그 꿈 같은 얘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폐로가 언제 될지 모르고 사실상 폐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본 원자력계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폐로가 안 되는 한은 계속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럼 바다가 점점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만났을 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를 해서 국제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따라와서 이렇게 소중한 집회를 취재하게 된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단호하게 신뢰회복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 고맙고 든든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활동가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단호하게 핵폐수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자기가 주도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흑머슴으로 이행한다라는 입장이고, 그건 이념도 그리고 관행도 다 필요 없다. 국민들이 원하면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바로 이 오늘 집회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조차도 반성하고 이게 다시 우리 또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력 문제가 안전하다면 원전을 가동하고 재가동하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전제 조건이 원자력 안전이잖아요. 그럼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부실 덩어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원자력계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에 걸쳐서.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실 과학적이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일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의사정원 2,000명도 과학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민사회는 헌법소원까지 하셨고, 그러면 헌법소원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바뀌셨으니까 직접 제소를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신 거 국제해양법 재판소 거기에 제소를 하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23개의 과제를 냈지만 원자력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let it go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방향 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뭐 발전소 10개 수명 연장 안 하겠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언급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고 원자력에 그렇게 언태쳐버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원전 마피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들 그 구조조정 통폐합 말씀하셨는데 원전 마피아에 대해서도 좀 세게 좀 정리 그러니까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대통령 주변이 마피아로 둘러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관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체코 원전 무리하게 수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지금 무슨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말씀하시죠? 예, 웨스팅하우스. 왜 웨스팅하우스 협약합니까?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좀 불리고 노예계약이요. 웨스팅하우스에 협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기술을 이전을 받았는데 미국을 들어가는데 웨스팅하우스에 협약을 하냐고요. 그 프라마톰이라고 프랑스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다른 회사랑 합작해서 해서 미국 시장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당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계 마피아들이 자기네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이 국가의 이익은 전혀 추구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뭐 많이들 보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그냥 정말 더워요. 정말 덥고 지금 뭐 촬영하는 건강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더워서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될 때 또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로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진정한 언론사들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셨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또 잘 목소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불쌍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요. 제가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일본 프레스센터 앞에서도 이 퍼포먼스 액션을 했는데 일본 경찰하고 정보원들은 잔뜩 와 있는데 한국 언론이 좀 없어가지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 억류당하셨다는 얘기가 2시간 있던데. 반을 억류를 당해가지고 시간을 놓쳤죠. 물어봤더니 상부 지시라는 거예요. 상부 지시로 너네를 지금 못 풀어준다. 2시간 반을 묶여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못했어요. 그 기자회견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평화 운동하시는 분들 뭐 태평양 뭐 배상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일본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지금 있어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씩 억류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한반도 내의 평화 세력, 생태 세력, 운동 세력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이미 일본 정부 내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실 문제를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5명이 줄지어서 온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이제 입국 심사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나눠서 있었는데 딱 제 여권을 보더니 저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류가 됐고, 일본에서 2시간 반이 억류가 됐고, 이거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는 월급 받고 뭐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이거 굉장히 반인권적인 조치거든요.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저희가 취재가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국
프레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에 찾아갔어요. 네. 네, 갈 때 이제 막 택시비를 많이 내고 갔는데 가서 이제 프레스룸 앞에서 아는 기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정말 불쌍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박형장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나 아까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자, 훈민정음님께서 나라가 너무 쑥대밭이 됐으니까 조금만 대통령 믿고 기다려 주세요. 이 목소리를 키우고 합해서 일본을 향하게 합시다. 아유, 땀이 나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 뭐 40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응달로 빨리 가세요. 예, 라는 의견들. 되게 네. 억울하고 네. 저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 일본 저기 외무상은 한국 와가지고 수입 규제 완화해달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저 출입하는데 이런 제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일해가지고 그 수입 항의를 하는 외교 관리가 왜 없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그거를 항의하러 들어오는 건데 그걸 왜 막냐고. 그렇죠. 자기네들은 한국 가서 저 수입 규제 완화해달라고 떠들고 그렇게 네. 하면서 우리 할 한국에서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을 왜 막냐고.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고 네. 사실 저는 오늘 저 한일 그 정상회담이 만약에 저희들한테도 질문이 허가된다면 당연히 우리 기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죠. 상당히 중대적인 양국 외교 사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 걸 안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의무인데 우리 국민들이 남의 나라 공항에서 2시간씩 억류돼서 심지어 있다. 지난번에 그것도 억류되셨던 그 평화활동가분들은 네. 독도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억류시키면서 너희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빠서 사실은 독도 우리 땅 집회에 못 나가는 것 뿐이지 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같은 잠재적인 그렇습니다. 그 집회 참가자들인데 음. 우리 5천만 한국인 모두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네. 실무적으로 물론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고생 많으세요. 시민들 목소리가 바로 우리들 국민들 마음입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지만 늘 해를 끼치니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이웃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대통령님, 일본 수산물은 검사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오늘 들을 말씀 충분히 들었기 참고로 때문에 광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광고하시고 아니 우리 응달로 좀 가려고 아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중에 오늘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 지금 영상으로 예. 촬영하고 계신 우리 뉴탐사 PD님 계시고 음. 우리 뉴스공장 그다음에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예. 공통점이 있어요. 네. 모두 인터넷 기자협회의 네. 소속입니다. 네. 인터넷 기자협회 많이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